혁신학교의 수업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종이. 그것은 바로 선생님이 직접 작성한 활동지인데요. 활동지는 수업을 디자인한 선생님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죠.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해야 성취 기준에 맞는 내용을 담으면서 아이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지 늘 고민이 됩니다. 교과서에서 필요하거나 아니면 좋은 문제, 그런 문제는 학습지에다가 녹아놔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접목을 시켜서. 과거에는 지식의 전달자였다면 이제는 수업의 설계자가 되었다는 선생님들. 교실 밖 세상으로부터 참신하고 깊이 있는 수업 교재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통해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는 수업을 설계하는 것. 수업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집어넣고 싶거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좀 더 넣고, 실생활 속에 이제 수학을 조금 더 접목시키고자 이제 학습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교과서를 들고 수업할 때는요 되게 편해요. 그렇게 초창기에 몇 년을 했더니요 되게 썩은 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여있는 느낌? 그랬는데 이 학교에 와서 내 손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고 그걸 만들었는데 아이들과 하는 과정에서 진짜 둘 다 막 배움이 막 일어나, 그랬을 때 느끼는 그 효능감은요 저를 다시 교사로 서게 하는. 가장 중점에 둬야 할 것은 수업 설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식상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삶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 그래야만 아이들이 이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교과서 밖의 세상을 수업으로 들여오는 것, 그리고 시대적으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들여오는 것, 뭐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오늘은 1학기 국어 수업의 마지막 시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국어 수업을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참 다양한 걸 했네요. 크게 서평, 문학작품과 인문학 도서 등 다양한 교재를 통해 배웠던 1학기 국어 수업. 아이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처음에 붙여쓰기를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글을 쓸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좋지 않은 버릇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붙여쓰기를 통해서 자기 버릇을 알고 자기가 다시 글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서평을 쓰면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방법까지 배우니까 저한테 좀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쌤이랑 애들의 그 아이디어나 생각 또는 의견 같은 걸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소련이? 꿈을 찾아가는 국어 수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제일 첫 번째 때 수성공 담당 아래서라는 서평을 쓸 때 제가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흔치 않은 칭찬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제 재능을 조금 더 찾았던 것 같아요. 문학책을 읽고 서평을 쓴 활동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아이들. 2학기 수업에 대한 제안도 나옵니다. 한 권 더 쓰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 한 권 더 쓰자, 3권 쓰자. 네, 3권씩.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서평이요.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주시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평이 은근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채점하려면. 한 권이라도 제대로. 아, 한 권을 제대로, 현지는. 저도 많이 쓰자라는 입장인데. 많이 읽고 많이 쓰자. 한숨 쉬는 애들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서평 쓰는 게 어려워도 결국 그게 나중에 도움은 될 거니까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자. 사실 학기 초에는 우리가 올해 처음 했잖아 이거 그치? 작년 읽기만 했는데 어떤 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몰입도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경험한 선생님은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계속해서 색다른 수업을 설계합니다. 제가 막 2박 3일 걸려서 한 지문을 어디서 가지고 오면 애들이 아주 어쩌면 그렇게 예민하게 선생님 이 지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하고 애들이 또 그걸 배우면서 새로운 약간 배움의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약간 고민하는 건 그런 성취 기준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일까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다양화 그리고 특색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자율권이 주어지는 만큼 선생님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공간을 채워갑니다.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모여 수업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이죠. 요거 그때 나왔던 그거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그 생각거리 모든 토의할 때가 그냥 독서 토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글 읽기부터 감상부터 조금 길게 가져갔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작년에 1학년 탐사 원리 탐구 사실 그 수업이 되게 깊이 있고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송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품사송을 한다고 애들이 품사를 잘 알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한 2주 아까 반 배정하고 한 2, 3주 해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주제 중심을 가야 애들이 새로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사실 기능 수준도 다 다르고 축구에 대한 배경 지식도 다르고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고 흥미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그걸로 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잡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1학년들은 좀 더 어떤 기초적인 그런 주제를 잡는다면 3학년은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지 또 평가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율해 결정합니다. 교과별로 의견이 모아지면 이제는 전체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다른 학교에서 배웠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안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교과의 커리큘럼을 공유합니다. 각 과목의 수행평가가 한 시기에 몰리지는 않았는지, 같은 주제로 융합할 수 있는 과목은 없는지 조율하는 작업이죠. 혁신학교가 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고민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혼자 고민이 아니라 함께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좀 주어진다는 거. 그 학교 선생님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공부해보자라는 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 접근 방식 자체가 기존의 어떤 연수나 훈련과는 굉장히 좀 다르고요. 쉽게 말하면 아주 훌륭한 선생님 혼자의 개인기에 의해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속한 학교 전체의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 집단적인 역량 신장이 일어났다는 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전국의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선생님들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가 각각 33.3%, 22%로 나타났고 무너진 공교육은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혁신학교 27%, 일반학교 9.3%로 나타났습니다. 빵 소리가 들렸는데도 박수를 치지 않으신 분들까지. 선생님들이 바꾸고자 했던 수업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원래 학교의 모습을, 잃어버린 학교의 역할을 찾아주자는 것이었죠.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곳이다. 넌 뭘 하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이런 걸 학교에서 물어봐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학교는 계단이다. 계단 위로 올라가면 아래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넓은 것이 보이잖아요. 학교를 거쳐가면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란 행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교 가기 싫다라는 생각보다는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저희를 되게 잘 챙겨주시는 선생님들도 만나니까 학교를 가면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혁신학교는 놀이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혁신학교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학교는 작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옴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접하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맞춰가야 되는구나, 내가 부표할 때는 언제고 내가 당당하게 어떻게 맞서야 될 때는 언제구나를 알게 되고. 저는 학교가 저희가 3년을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집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다양한 그 교훈과 그런 걸 얻어갈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고 또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약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한테는.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일어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공부를 배우고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주인이 되는 수업. 그런 학교를 꿈꾸며 달려갑니다.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혁신학교라는 명칭을 달지는 않더라도 그거는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학교에서도 이런 가치들을 조금 이렇게 실현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그런 자발적인 에너지들을 낼 수 있게끔 정책이 됐던 학교 문화가 됐던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스템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죠. 혁신학교에서 어렵게 시도하고 학교 문화를 바꿔가고 민주적으로 바꿔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춰가는 거.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삶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작은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이 땅의 교사로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하지만 정답을 갖고 들어가진 않거든요. 교사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고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면서 각자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수업의 주인은 교사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밖의 세상이기도 하고. Und das ist wichtig. Also die Kommunikation ist die... So yes, it's a place to study, but I think more importantly, it's a place to develop. We listen to what the young person is saying that they want to do.